이번 주부터 학원 창업 기획 실습을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명목 집단법으로 사업 아이템을 도출하는 겁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명목 집단법은요, 어, 어떤 아이디어를 서로에게 말하지 않고 포스트잇에다가 막 붙이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좀 온라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줌으로 해야 된다고 뭐 할 경우는 뭐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명목집단법 할 때는 카톡이나 문자로 해서 어 서로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어떤 사업이 좋다는 것들을 쭉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 한 10분, 20분 정도 여러분들이 막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그거를 이제 수합해서 가장 많이 제시된 것들을 추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제 사업 아이템을 하나씩 이렇게 추려가는 그런, 방법인데요. 사업 아이템 도출 실습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팀 활동 결과를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팀별 프로젝트 시간을 정하십시오. 여러분들 5월 7일 18시까지 제출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팀별 프로젝트 시간을 꼭 정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해야 되고 팀 활동은 영상 토론이든 문자 토론이든 어떤 방식이든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팀 활동 종합하기 한 사람만 하지 마시고 팀장만 고생하지 마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종합해보고 어, 여러분들이 팀별로 한 개만 만들면 됩니다. 하나. 그러니까 결과물은 팀별 하나라는 말이에요. 가급적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밴드 활동 안내 꼭 댓글로 파일을 업로드해 줘야 이렇게 이 밴드 정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 안에 놓으면 그 파일을 제가 한 번에 모아다가 이런 형식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그 밴드의 활동을 제시하면서 했던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함께 탑재하겠습니다. 그거를 템플릿을 삼아서 예, 같이 이렇게 그걸 만들어 주시면 예, 팀별로 이렇게 함께 모으더라도 좀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7일 18시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사업 아이템 도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명목 집단법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브레인스토밍이 무엇인지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명목 집단법이 뭔지 간략하게 강의를 한 후 이 분야의 가장 전문가 저도 그분께 학교에서 교원들 연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한 13분짜리인데, 그 경기도 평생교육원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이 동영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겁니다. 이걸 잘 보시고 실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아이디어 생각해 볼까? 기획 컨셉이 정해지면 아이디어를 확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컨셉을 토대로 무조건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내는 것. 아이디어를 끌어내기 위한 여러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의 사전적 의미는 브레인을 써서 문제에 스토밍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브레인스토밍의 제1원칙은 어떠한 주제에 대해 가급적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이디어의 질은 양에 비례한다는 사고가 바탕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5가지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첫 번째 비법. 아이디어의 양을 중요시한다. 아이디어의 질은 양에 비례합니다. 아이디어가 많을수록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100개의 아이디어 중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는 10개를 넘기기 힘듭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두 번째 비법.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든다. 딱딱한 회의실과 무거운 분위기로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새롭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직원들은 더 편하게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고 편안하게 교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발상이 떠오른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아이디어를 내는 세 번째 비법. 아이디어를 조합한다. 아이디어 벤치마킹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적극적으로 편승하고 아이디어를 혼합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훈련을 해보세요. 아이디어를 내는 네 번째 비법. 비판하지 않는다. 아이디어를 듣자마자 이건 좀 별로인데?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끝날 때까지 좋고 나쁨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약이나 터부를 배제하고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라도 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제시한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아이디어와 조합하면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절대로 팀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디어를 내는 다섯 번째 비법. 아이디어는 공공의 것이다. 아이디어와 개인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높은 직책에 따라서만 결정되면 안 되며 모든 아이디어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팀의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좋은 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한 사람에게 종속되거나 소유되지 않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5가지 원칙을 모두가 다시 인지하도록 하세요. 이 5가지 원칙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 문화를 만들어 볼까요? 자, 학원 창업 기획서 작성 및 실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아이템을 한번 아이디어를 모아보는 겁니다. 학원 어떤 창업을 할지. 주로 학원 창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사업 전제를 좀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다음에 또 안내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활용할 것. 두 번째로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은 유아부터 해서 노인까지 이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러 대상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 대상으로 집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팀별로 이것도 브레인스토밍의 하나로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켓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재 집단 혹은 실질, 실수요 집단을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학원 입지나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 다 살펴보았겠지만, 여러분들 대상이 중요합니다. 뭘 할 건지, 이제 세 번째는 어떠한 아이템으로 할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또 여러 가지 학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할 거야.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서 오프라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온라인도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죄송합니다. 늘 기침해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어떠한 4차 산업 기술에서 증강현실을 혹은 가상현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아무튼 그 기술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은 그 어떤 수업의 내용들 혹은 콘텐츠의 구성들 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지난 학기에 했던 학생들 이 했던 것들을 제가 보여드렸을 거예요. 대부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학원에 있어서 주요 기술들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번 제가 옵션으로 넣는 겁니다. 자, 먼저는 이미 이제 팀은 구성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팀 활동으로 한번 이거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팀원들 간에 서로 간에 그 인사도 뭐 이미 했을 텐데 그래도 서로를 좀 알릴 수 있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 간략하게 이렇게 메모를 좀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공,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본 뭐 영화나 책, 뭐 소개하고 싶은 어떤 것들, 그다음에 아래에서는 지금 학기 후 한 달 동안이라고 했는데 이제 거의 이제 한 두 달 지나고 나고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집콕을 했던지 뭘 했는지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심정이나 이제 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있었던 일 중에 여러분들이 좀 나누고 싶은 얘기, 그 다음에 가장 뭐 존경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작성해서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팀 빌딩을 하는 거예요. 명칭은 이미 했고요. 구호도 아마 여러분들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라운드 룰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뭐 기프티 카드를 해서 커피 한 잔씩 사주기 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서 이 활동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작년에 강의에서 우소죠, 용용, 뭐 이렇게 그래서 그라운드 룰이 어떻다. 뭐 분위기 험악할 때 용용체 사용하기, 긍정적으로 참여하기, 강의 시간 전에 도착하여 서로 웃으며 인사하기, 비판하지 않기,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결석 시 다음 수업 때 뭐 커피 한 잔 쏘기,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제가 만들어서 사업 계획서 동료 평가지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이러한 실습을 하는 것들을 다 반영해서 제대로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는지 동료 평가고요. 자기적 평가도 할 거예요. 자기적 평가는 뭐 이렇게 지금은 적지를 못하면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문제를 둬서 여러분들의 그 점수를 이렇게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서로 간에 조 간에도 경쟁이지만 조 안에서도 서로 팀워크를 갖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는 절대평가라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정말 팀 간에 서로 간에 이렇게 잘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시고, 그다음에 기말 시험에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시면 제가 약속할게요. C는 절대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 딱 봐서 기말고사 잘 봤다, 어느 정도 쓴 것 같다 그러면 다 좋은 점수일 거고, 그렇지 않으면 B나 B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셔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팀 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또 자기조 평가가 낮은 경우는 제가 C도 드릴 수 있다. 또 팀 간의 그런 활동에 있어서 좀 너무 형편없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명목질단 보면요. NGT라 그래요. 노미널 그룹 테크니크라고 하는데요. 자, 참가자 각자가 다른 사람과 이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포스트잇을 막 붙이고 이렇게 해서 그 포스트잇을 이제 분류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 활동들인데 여러분들은 포스트잇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카톡방에 얘기하지 않고 막 아이디어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더라도 뭐 이렇게 비방하거나 절대로 뭐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그냥 아이디어를 계속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의 주제에 여러분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이에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올리는 거예요. 다다익선입니다. 그래서 분류하기 이거는 오프라인 상태지만 이렇게 하지만 이게 한 카톡에 아주 분명하게 한 카톡에 한 가지 아이디어만 들어가 줄 수 있도록 한 칸에 뭐 꼭 카톡 아니어도 다른 채팅을 하더라도 한 칸에 하나. 그다음에 보기식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소용 없겠죠. 네? 이제 오프라인이니까 한 칸에 하나. 그다음에 좀 알아보기 쉽게 좀 분명하게 작성을 해서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줌으로 한다, 동영상으로 하게 될 때는 진짜 포스트잇을 해가지고 여러분 막 이렇게 벽에다 붙여야 됩니다. 포스트잇 여러분들 그 줌을 할 때는 뭐 이렇게 스케치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아니면 하든지 벽에 이렇게 벽을 대놓고 막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벽을 비추어서 이렇게 보여주든지 아니면 진짜 여러분들 그 집에서 포스트잇을 사용해 갖고 막 이렇게 붙여놓고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공유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포스트잇을 가지고 한번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두꺼운 펜으로 큰 글씨로, 그 다음에 인쇄체, 그 다음에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해먹은 것도 좋은 방법일 거고, 아까 말했던 카톡에 한 칸에 하나씩 하는 것도 한 방법일 텐데, 가급적이면 포스트잇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한번 이런 방법들을 해서 다른 시간에 이제 오프라인을 만났을 때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공통된 주제로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류하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의견에 마크하거나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가장 좀 많은 마크 스티커가 붙여진 순서로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방법입니다. 좋아요를 어디서 누를 수 있나요? 여러분들 밴드의 채팅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던지요. 밴드를 다 가입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좋아요를 많이 눌러준다거나 뭐 이렇게 밴드 채팅으로 하면 좋아요를 막 눌러줄 수 있잖아요. 카톡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채팅을 할 때는 그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것들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채팅 활용을 한번 해보고 나중에 여러분들 꼭 그 채팅을 했고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아니면 화면 캡처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작업을 못 하잖아요. 그죠? 이 작업을 못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네요. 지금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않으면 이 포스트잇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뭐
일일이 여러분들 보면서 말로 토론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포스트잇으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디어 모일 때는 이렇게 해서 이 의견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토론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실습반을 제가 제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어가지고 어, 이게 막 생각이 많이 바뀌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을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좋아요가 누를 수 있는 그 채팅방에서 한 칸에 하나씩 해놓고 쭉 같이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이렇게 좋아요를 같이 눌러가는, 그건 뭐 안 누르면 할 수 없고요. 응? 예, 안 눌리면 뭐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한 5분간 이렇게 평가하도록 해갖고 가장 그 많이 눌려진, 뭐 예를 들면 가장 좋은 거는 3개까지 이렇게 누를 수 있다. 아니 하나만 누를 수 있나요? 아무튼 뭐 그거는 여러분 방법들을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 개수예요. n은 그러면 인당 아이디어 개수를 정하는 게 2분의 n 마이너스 1인데 이게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요를 이렇게 눌러서 그 제일 많이 나오는 이 부분들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양한 의견을 공통된 주제로 분류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의견에 마커거나 스티커를 붙여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할 수가 없네요, 지금. 그래서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것들을 해보셔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 의사결정 그리드를 만듭니다. 위는 빈도예요. 밑에는 강도예요. 예를 들면, 많이 이렇게 붙여진 거.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효과가 높을 것 같아. 용이할 것 같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아주, 그, 부분들을 높음을 해가지고 제시한다는 거죠. 옆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걸로 보여요. 이건 중요하면서도 이거는 굉장히 빨리 해야 돼. 긴급도가 높은 거야. 이거는 효과도 높으면서 굉장히 실행적이야. 뭐 이런 기준들을 정해갖고 높은 것들 해가지고 이제 안을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그 밑에 보시죠? 이렇게. 어떤 안들은, 지금 보면 어떤 안들은 좀 낮아. 어떤 거는 굉장히 높아. 그러면 요게 하나의,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명목 집단의 예시예요. 그죠? 우리 작년에 학생회 했던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요걸로 한번 잡아본 거예요. 요걸로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팀 활동해가지고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이제 요 범주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 가족회의로 배우는 액션러닝 기법들, 그라운드 룰, 명목 집단법, 다수 투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웃는 모습 오랜만에 본다. 여보, 당신도 애들 웃는 모습 오랜만에 보죠. 우리 새롬이 창조랑 마주 앉아 있는 것도 오랜만인데 이렇게 가족이 다 같이 웃는 모습을 보니 아빠가 지금까지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미안하구나. 자, 이제 새롬이와 창조도 어색하지 않지? 처음에 아빠가 제일 어색해하더니 지금은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보기엔 새롬이가 제일 어색해하던데. 창조야, 넌 재밌었어? 컴퓨터 게임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고. 자, 이제 분위기도 업되었으니 본격적으로 가족회의를 시작해볼까? 회의를 시작하기 전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맞추는 사람에겐 엄마표 특식 시식권 1회를 드립니다. 저요. 세롬이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으니까 답을 말해주세요. 정답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입니다. 땡! 아까워. 비슷했는데. 다음 사람. 저요. 자, 이번엔 아빠가 먼저 빨랐다. 아빠! 엄마, 이번에는 제가 아빠보다 빨랐단 말이에요. 어허, 창조야. 아빠가 먼저 손 드시는 거 나도 봤거든. 아까워. 정답은 주제 정하기입니다. 맞지? 정답이지? 땡! 자, 이제 창조만 남았네. 창조가 정답을 맞춰주세요. 제 생각에는 회의 규칙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학급 회의를 할 때도 규칙 없이 하면 시끄럽기만 하거든요. 와, 정답! 우리 창조 대단한데? 우와, 창조 최고다. 창조가 말한 규칙이 맞아. 가족 회의든 학급 회의든 먼저 규칙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거야. 액션 러닝에서는 그라운드 룰 정하기라고 하지. 우와, 우리 엄마 완전 유식해요.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우리 창조 가족의 두 번째 가족회의 잘 보셨나요? 네. 지난번에 창조 가족은 이제 재미있게 휴가를 준비해서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방문해서 아주 행복한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가족회의를 하다 보니까 많이 재밌어졌고요. 그래서 이젠 새로미의 대학 입시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로를 정하면 될지를 가지고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대화가 이루어질 때 이제 가족회의를 하면 심각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네. 이럴 때 우리가 보다 회의를 즐겁게 그리고 또 여기에서 꼭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몇 가지 팁이 필요한데요. 그거를 오늘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 이 회의를 하면서 지켜야 될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네, 우리가 축구에서 전자심판을 도입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네, 규칙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족에서 회의를 하든 직장에서 회의를 하든 이때 규칙이 없으면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정해놓고 회의를 하다 보면 서로 딴지를 걸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창조 가족에서도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보게 됐죠. 네, 주로 가족 회의를 할 때는 어떤 규칙들이 있어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가족 회의를 할 때 가장 일어나기 쉬운 일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창조나 아니면 새롬이가 얘기를 할 때 아빠가 야, 너 그거 말이 돼? 예, 이렇게 딴지를 걸게 되면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때 이런 규칙을 정해 놓는데 예를 들면 비판하지 않기,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기, 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대단해요 하고 리액션을 해주기,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재미있고 또 끝까지 얘기를 들어주면서 존중받는 듯한 그런 회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칙을 정하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 가능하게 리액션 잘하기 이게 아니라 따봉 이렇게 굿 이렇게 해주는 그런 리액션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비판하지 않고 리액션을 해줌으로써 더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이 규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외국에서는요, 가족회의뿐만 아니라 친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다 할 때도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죠.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보지 않다 보니까, 네,
화를 내게 되고 큰 소리가 나게 되고 그래서 가족회의를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가족회의가 오히려 싸움의 장으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규칙을 만들고 시작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이런 규칙을 만들 때요. 이제 엄마나 아빠가 먼저 칭찬해주기 이렇게 썰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빠가 엄마가 명령한 거가 되기 때문에 전원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원 참여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 이 고민은 이미 조직행동론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나왔는데요. 그는 그때 우리가 지금은 팀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잠깐 자기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떼어주는 겁니다. 네, 그것을 이 책에서는 명목집단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영어로 노미널 그룹 테크닉, 그래서 이 약자로 NGT라고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NGT를 하면서 각자 오늘 회의할 때 지켜야 될 규칙을 2가지씩만 적어보자.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룹핑을 한 다음에 그걸 놓고 이제 그 중에서 그러면 어떤 규칙을 정해볼까 할 때 우리는 민주적인 의사 결정이 되게 되죠. 여러분들은 아이디어가 10개가 나왔다. 아니면 7개가 나왔다. 그때 어떤 방법으로 의사 결정을 하시나요? 네, 것으로 결정한다? 네. 자기가 쓴 아이디어에 한 표씩 던져서 하나를 뽑는다? 아, 네. 그 방법보다요, 요즘에 다수 투표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나가수 보시죠? TV에 나가수 프로가 아주 히트인데요. 그 나가수에 보면 가수가 몇 명 나오죠? 7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수 몇 명에게 투표를 하죠?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죠? 네, 가수 3명에게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일정한 공식이 있다라는 거죠. 왜 3명에게 투표를 하게 될까요?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게 멀티 보팅 다수 투표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이거에는 공식이 있다라는 거죠. 이 공식은 2분의 n-1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가 7명일 때 이 n이에요. 그래서 2분의 반절로 나눈 다음에 한 표를 빼주게 되면 2.5표. 그래서 반올림에서 3표씩을 찍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NGT를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의견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멀티 보팅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칠판에 쓸 수도 있겠죠, 아이디어를. 근데 각자 쓰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좋은 도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창조적인 기업 3M에서 이런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포스트잇 보이시죠? 이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이제 본인의 생각을 한 장에 하나씩 적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쓸 때도 이제 규칙이 있어요. 포스트잇을 연필이나 볼펜으로 쓰게 되면 여기 벽에 붙여놓고 봤을 때 잘 붙지 않아요. 그래서 좀 크게 볼 수 있도록 한 장에 하나씩 아이디어를 쓰게 되는 거고요. 네, 그 아이디어를 그룹핑한 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 2개, 3개를 뽑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네, 멀티 보팅이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이제 우리가 정리해보면 그라운드 룰,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규칙을 정할 때도 나 혼자 아빠나 엄마가 쭉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모두가 각자의 생각을 2개씩, 3개씩 적은 다음에 그것들을 잘 같은 것끼리 모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의 각자의 의견을 멀티 보팅하는 방법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규칙은 몇 개이면 좋겠냐고요? 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면 뭐든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5개 정도로 한다면 우리가 정말 원활하게 회의를 해 나가고 서로 잘 지켜나간다면 우리 행복한 가정생활 또 회의에서도 잘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규칙을 처음에만 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 지나가다가 다음 회의 때 다시 이걸 꺼내 보려니 다 잊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사회자가 그 규칙을 다시 꺼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만든 규칙이 이건데 이대로 가도 될까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자가 필요한데요. 그 사회자는 가급적이면 오늘은 엄마가
네, 내일은 아빠가, 네, 그 다음에는 새로미가 창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유대인들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여기에서 가족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법, 사회를 봄으로써 여기에서 리더십을 키울 수 있고요. 그리고 대화하는 요령, 질문하는 요령을 배워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학교 가서도 적용할 수 있고 또 아빠는 직장에 가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방법들을 바로 가족 대화의 시간에, 가족 회의의 시간에 이끌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액션 러닝에서는 가서 실행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창조의 가족처럼 지금 가서 나는 어디에서 써볼까? 내일 마침 학급 회의가 있는데 거기 가서 써봐야 되겠다. 나는 내일 마침 우리 회사 직원들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에서 이 규칙을 정해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다짐을 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원활한 가족 회의 또 이 세상에 회의를 바꿔나가는데 규칙을 꼭 정하고 가보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인데요. 오늘은 초성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성 게임은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해요. 훈민정음 이렇게 하고요. 두 분이 한 글자씩 초성을 얘기해 주시면 그 초성의 글자에 맞는 것들을 빨리 순발력이에요. 내주시고 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잡히신 분이 걸리는 거예요. 인디안 밥으로 안마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이 한 자씩을 준비해 주시고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시작. 훈민정음. 미음, 피읍. 모피, 모포. 마파, 마침, 잠깐 마파가 맞춤. 마파. 피읍. 인디안 밥. 미음 피읍. 네, 경청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시작. 훈민정음. 디귿, 디귿. 이음, 도용. 도음, 다음, 동의. 동의. 네, 인디안 밥. 네, 아프시죠? 시원하실 거예요.